독일에서는 3개월이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3분이면 할 수 있다고요? 독일에서 왔다고 저희한테 사기를 치는 건가요? 다큐멘터리 촬영차. 한국을 방문한 독일 국영방송 PD가 지하철역에서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촬영팀이 단체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공영방송 RBB의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안나 밀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이죠. 바로 K 콘텐츠의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방송국에서 15년차 PD로 일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문화 현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광경인데요. 10대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한국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독일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 노래를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듣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편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독일 최초로 개최된 한국 기업인 CJ ENM이 주최하는 K콘 현장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어요. 이틀 동안 170여 개국에서 무려 410만 명의 관객이 모였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독일에서 펼쳐질 때도 이 정도의 관중은 동원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어로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19살 리사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BTS의 음악만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음식도 자주 먹으러 다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리사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제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시죠. 독일 문화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니? 라고 자주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죠. 실제로 독일의 음악 차트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독일 음악 시장에서 아시아 가수들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처음이에요. 음악 평론가들조차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죠. 이런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듯 우리 방송국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K-팝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인 베스트 뮤직 K-팝의 런칭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동료 PD가 처음 기획안을 들고 국장님을 찾아갔을 때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과연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할까요? 라는 걱정. 어린 질문에 동료 PD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청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친구는 4년 전부터 K-팝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차근차근 프로그램 준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대중음악을 접하자마자 머지않은 시일 내에 독일 사람들도 열광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더군요. 베스트 뮤직 K-팝이 런칭한다는 소식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한류를 빼놓고 일상 대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득 최근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K-팝과 K 콘텐츠의 인기 이면에 있는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한국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특집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독일 부부를 만나 그들의 일상을 통해 한국의 실제 모습을 취재하기로 한 거죠.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과 자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시스템이 독일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들을 듣고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K-팝, K-드라마를 훌륭하게 제작하는 한국이지만 독일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효율성이 한국보다 뒤처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독일은 G7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경제 규모도 압도적으로 컸으니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보조 PD는 촬영팀을 꾸리고 일정을 계획한 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와, 이건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천장의 LED 조명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길 안내 로봇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길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무인 입국 심사대는 물론이고 수화물 찾는 곳에 스마트 안내 시스템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베를린 공항은 이제 좀 구식처럼 보이죠? 오늘부터 우리와 동행할 토마스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인 아내 지수 씨와 함께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독일인이에요. 토마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이렇게 놀라셨나요? 보조 PD인 한나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으니까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보세요. 모든 항공편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날씨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토마스의 말에 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어요. 독일에 계실 때는 몰랐겠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하철부터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고 의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편안했죠. 객실 내 디스플레이는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고 실내 온도도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잖아요.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기차가 언제 도착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토마스가 스마트폰을 꺼내 지하철 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환승할 때도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는지,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다 알려주죠. 이렇게 시설도 현대적이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 탑승 요금이 비싸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정도의 시설이 유지되려면 요금이 저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독일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도 환승 할인이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적죠. 독일은 교통수단 바꿀 때마다 따로 계산하잖아요. 한 달 교통비가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중에 토마스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은 KTX를 타고 부산에 다녀오는 건 어떠세요? 독일의 이체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촬영 목적이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아보는 것이었으니 토마스 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역사 내부는 마치 현대적인 쇼핑몰 같았어요. 티켓 발권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안내 로봇이 승객들의 길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죠. 승강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는 자동 소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플랫폼 스크린 도어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철도 앱은 자주 오류가 나서 불편하잖아요. 기차도 늘 지연되고요. 하지만 KTX는 달라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기본이에요. 요금도 이체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게다가 좌석마다 충전기가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끊김없이 잘 되죠. 실제로 우리가 탄 KTX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300km가 넘는 거리를 약 2시간 40분 만에 주파한 거죠. 부산역에 도착한 저녁, 토마스 씨가 저희 팀에게 부산에 왔으니 꼭 먹어봐야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회를 드셔보는 건 어떠세요? 제규어 씨를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규어 씨라면 독일분인가요? 네, 부산에서 7년째 살고 계신 독일인이에요. 자기 이름이 어려우니 그냥 제규어라고 불러달래요.
그분이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회센터를 알고 있거든요. 저녁 9시가 될 무렵 제규어라고 불리는 키 큰 독일인은 밝은 얼굴로 우리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는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의 모든 식당이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제규어 씨의 말에 토마스가 거들었습니다. 그것도 주말이면 아예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회를 먹고 나온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제규어 씨가 우리를 근처 편의점으로 안내했어요. 밤에 출출할 때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욱더요. 제규어 씨가 진열대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도시락, 샌드위치는 기본이고 컵라면, 즉석식품까지. 심지어 이 품질이면 레스토랑 음식 못지않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편의점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었죠. 독일에서는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편의점에서 살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독일은 저녁 8시만 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잖아요. 야근할 때는 정말 불편했죠. 배가 고파도 주유소 마켓에 가서 비싼 과자나 사 먹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의 또 다른 독일인 마틴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편의점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새벽에 급하게 프린트도 할 수 있고 택배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야식이 먹고 싶을 때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 있죠. 부산에서의 마지막 점심, 지수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배달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한국의 배달 문화요.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묻자 지수 씨가 빙그레 웃으며 배달 앱을 조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한식, 중식, 일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배달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 상품도 배달이 돼요. 토마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배달 앱도 있긴 하지만 메뉴도 한정적이고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자주 이용하기 어렵죠. 게다가 배달 가능 시간도 제한적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부산 유명 돼지국밥을 배달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하고 20분 만에 따뜻한 국밥이 도착하자 촬영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빠른 배달은 상상도 못해요. 보통 1시간은 기본이고 늦으면 2시간도 걸리죠. 토마스의 말에 보조 PD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우리는 더 많은 독일인들을 인터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이태원에 사는 율리아라는 영어 강사를 소개받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율리아는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과 배달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은데 독일이었다면 굶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늘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나 도시락의 퀄리티도 정말 좋고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제가 묻자 율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아파도 걱정이 없다는 거요. 24시간 편의점에서 해열제도 살 수 있고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약국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율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희 팀은 다시 토마스와 지수 시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이지 이용할 때마다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오늘은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서류가 좀 있어서요.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분명 독일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벌어질 거예요. 토마스가 제안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니 조금 황당했지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관공서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어요. 제작진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토마스, 서류를 발급받으러 멀리 가야 하는 건가요? 곧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우리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한쪽에 설치된 ATM처럼 생긴 기계 앞에 선 토마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인 민원 발급기예요. 거의 모든 민원 서류를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죠. 촬영팀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 씨는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몇 번의 터치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자 곧바로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 장의 서류가 스테이플러로 철까지 된 채로 나온다는 거였죠. 독일에서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제가 묻자 토마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서류 한 장 받으려면 최소 2주 전에 예약해야 하잖아요. 대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2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무엇보다 한국에 비해 디지털화가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지수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정부 24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더 놀라우실 텐데요.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조 PD 한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새벽 2시부터 관공서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그런데도 결국 업무를 못 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너무 흔해서 우리는 그냥 서비스 사막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곤 해요. 서비스 사막이요? 지수 씨가 묻자 한나가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손님이 왕이 아니라 바보예요. 특히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죠. 저도 공무원 관련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예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독일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 친구는 이메일 문의를 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대요. 결국 직접 찾아갔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치 자신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죠. 가장 힘든 건 모든 일이 공무원 편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수 씨가 토마스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독일에 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왜 시민이 공무원 스케줄에 맞춰야 하나요? 한나가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데도 담당 공무원이 제 서류를 퇴짜 놓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규정을 찾아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인정하더라고요. 사과는커녕 마지못해 처리해주는 태도였죠. 정말 이게 선진국 독일이 맞나 싶었어요. 외국인이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절하거나 넌 대체 뭐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구는 것 같을 때도 있죠. 독일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큰 트라우마가 된다고 해요. 우리는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예약도 없이 들어갔는데 친절한 직원이 바로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안내 데스크에서 바로 돌려보내요. 더 충격적인 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토마스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해요. 심지어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만 받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처럼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때 옆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하던 할머니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직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곁으로 가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네요. 토마스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다음 손님이 기다리니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토마스가 먹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현실이 부끄럽네요. 저는 제 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토마스 부부의 다음 일정인 은행을 방문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최소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니까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독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예약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네. 한국은 은행 업무가 엄청 빨라요. 계좌 개설부터 카드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은행에 들어서자 창구 직원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토마스가 계좌 개설을 원한다고 하자
즉시 안내가 시작됐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카메라 감독님인 요나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나스는 영국인이라 독일어가 능숙하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 제가 계좌 개설하려고 했을 때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하더니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했다가 엄청 구박받았어요. 맞아요. 독일은 은행 직원들이 마치 자신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구는 경우가 많죠. 토마스의 말에 촬영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고 지수 씨가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서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서류가 원본이어야 하는데 한국은 달라요. 전자문서도 인정되거든요. 아까 봤던 무인 발급기로 뽑은 서류도 물론 가능하고요.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직원이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한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계좌 개설에만 2주가 걸리고 카드는 따로 신청해서 또 2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 30분 만에 이 모든 게 해결되다니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수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계좌이체는 기본이고 보험 가입이나 대출 신청도 가능하죠. 통장이나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도 앱으로 바로 정지시킬 수 있고요. 정말 놀랍네요. 토마스가 새로 받은 카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카드를 분실하면 큰일 나요. 일단 영업시간 안에 은행에 직접 가야 하고 서류 작성하고 새 카드 받으려면 또 몇 주를 기다려야 하죠.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독일의 시스템이 오히려 시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안나 씨. 저희 부부가 이번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지수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독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토마스와 지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촬영을 마치며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면서 이 특별했던 취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한나와 함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베를린 방송국 편집실에 앉아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기획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K-팝과 K-드라마의 인기, 이면에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화면 속에서 토마스와 지수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집실에서 함께 영상을 보던 한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점이 단지 BTS나 드라마뿐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민원 서류를 뽑던 순간, 은행에서 30분 만에 계좌를 개설하던 순간, 심야에도 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던 순간, 그때마다 우리가 느낀 감정은 부러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편집장님,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K-이노베이션 우리가 변해야 할 때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하자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독일도 변해야 할 때예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전통이나 체계를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편집실 벽면에 붙어있는 포스트잇들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민원 발급기,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 모든 행정 업무, 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제가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독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당연하게 여길 것인가요? 아니면 용기 있게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것인가요? 스튜디오의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덧붙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더 나은 미래, 더 편리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첫걸음을 내디딥시다. 베를린에서 안나 밀러였습니다. 편집실의 모니터가 꺼지고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도 한국처럼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날 수 있겠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머지않아 또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러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류의 열기가 독일까지 전파가 되었다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레아우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좋은 사연을 갖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